자, 국토부가 양평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용역업체가 당초 계약서에서 제시한 목표 공정들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등 핵심 내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8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급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네. 목표 미달이 목표였기 때문이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주기 위해. 아니죠.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이 지금 업체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용역은 네. 준비 단계 거기에 대한 용역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실제적으로 준공이 시작되는 거야. 네.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토지 매입 이런 이제 준공 단계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그 기획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획 단계에 있는 업체의 목표는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 5월 달까지 작년 5월 달까지 했고 이 계획 안으로 끝입니다. 이제 공사 시작해도 됩니다. 라고 내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이걸 질질 끌어서 1년을 끈 다음에 어떻게 했다? 종점안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업체가 경제성 분석을 철저하게 했다면 했다 그러면 변경 경제성이 못하는 거죠. 없습니다라고 나와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철저하게 하지 않고 목표 미달인 상황에서 됐어 거기까지만 해. 이제 집들이 하는데 야 도배하지 마. 도배 그만하고 그만해다 돈 다 줄 테니까. 라고 인테리어를 끝내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라는 거지. 왜? 해버리면. 네. 왜냐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 건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기본안이 5.4인데 0.54인데 이거는 해봐도 0.2, 28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왜냐면 얘네들은 뚜렷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역을 주는 업체는 지들이 고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뜬금없이 강상면 종점안이 야 이거 나중에 앞으로 생길 헌인마을이랑 다 합쳐가지고 이 연결을 할 경우에 0.64로 나옵니다. 갑자기 경제성이 올라가. 거긴 확 올라가는 얘기죠. 왜냐면 거기는 헌인마을 넣을 거거든. 이래, 씨. 왜냐면 앞으로 헌인마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교통수요 흡수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갑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게끔 새로 맡길 업체를 찾기 위해서 조기 종료를 시킨 거예요, 이 업체를.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아니 보고서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이거를 줬는데 국토부가 그거를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무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아니, 주잖아요. 너 서울대 나왔어? 아닌데? 도로공사 출신이야? 아닌데? 최은순이 장모냐고요. 그것도 아닌데? 식구 중에 검사 있어? 없어요. 그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일을 해? 이 자격이 하나도 없구만 기본적으로. 왜 그래? 푸틴하고 동문인데. 그걸로 러시아 사업할 때 그때 얘기하자. 사업할 때? 러시아 사업할 때. 야. 엉망진창이네 진짜. 이만큼 개판인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어? 18억이 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업체는 세상에. 5년 가까이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만약 이 BC 분석을 한다고 했으면 실제로 나가갖고 노선 관련돼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거기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진 다 찍고요. 현장에 가서 측량 다 하고 네. 뭐 거리 이거 다 이 수치로 다 계산해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거 일일이 다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실경비에서 인력 아낀 거야. BC 안 한 것만 해도. 근데 안 하고 그만두라니까 찜찜하지만 좋았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새 업체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 업체는 무조건 BC 값을 0.5 이상을, 0.5가 아니 0.6 이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효율성 겁나 높은 거라고. 세금이 이런 식으로 세네 또.
아니 근데 신기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야 이러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했나? 원래 이렇게 했나? 조금 이렇게 했어. 조금은. 조금? 그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 박덕흠이라든지, 예, 또는 땅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압력을 넣게 되면, 알았습니다. 라고 들어주는 척 해. 그러면서, 왜냐면 걔들 갖고 있는 게 몇 푼이나 되겠어. 걔들 핑계로 노선 변경하면서 미리 다 사는 거지. 즉, 이런 공사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와. 땅 주인들은 야, 진짜. 기껏 해봐야 김기현이 500억 정도 먹고 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땅을 미리 사두고 지 맘대로 도로를 긁어버리잖아? 이거는 수천억, 수조 원대 돈을 먹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명박이가 옛날 4대강 때 4대강 유역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거 할 거 정보 빼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다 미리 사갖고 10조 원대 재산을 부동산으로 축적했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MB는 죽기 싫겠다. 그 돈 주고 죽으려면 이제 눈이 안 감길 것 같은데. 삶의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죽기 싫다니까 어떻게든 난 살 거야 이러고 무슨- 길을 쓸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은 대통령도 퇴임해야 되는 거고 네. 사람은 때 되면 누구나 죽는다는 죽어요. 거. 네. 은순 언니도 아무리 과학의 힘을 빌른다고 하더라도 머지 않았어. 그렇죠. 아무리 용을 써봐야 20년 이상 못 견딜 텐데 도대체 이걸 이렇게까지 몰아서 와. 이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번 돈으로 먹고 살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그러니까 뇌구조하고 다른가 봐요. 찌우랑 저랑 어제 방송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지 1억이나 쓰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품을 사면 안 돼요, 일단. 명품 사는 건 보석 금지. 보석 금지. 1억을 한 달에 어떻게 쓸까? 저분은 금방 쓰실 것 같아요. 저야 1억 갖고도 모질해져. 그러네요. 저는 용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억 갖고도 모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네.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게 호텔 뷔페를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질릴 것 같죠. 질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일단 외제차를 리스하고 그 차에 기사를 딸린다. 그리고 자체 매니저를 구해서 매니저 월급을 준다. 그다음에 헤어 메이크업 샵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간다. 우리가 안 해도 되게. 우리가 안 해도 되게. 그래서 딱 눈만 뜨면은 매니저가 차를 몰고 집 앞으로 날 데리러 오고 헤어 메이크업 샵을 데려다 주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네. 전세방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현실은 이게 깜깜한데 네. 그것만 생각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즐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아유 씨 나도 능력이 있었으면 양평에 땅 좀 사는 건데 나도 에코 프로그램 50만 원 할 때 한 1000주만 살 거 이런 택도 없는 상상을 펼치면서 이 자기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1억을 쓰기 위해서 1억을 써서 또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그렇죠. 일해서 돈 벌 네.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1억이 생기면 그거 갖고 10억을 투자받아갖고 100억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그러니까 거고 이게 사람이 이게 안 되는 바뀌어요. 거라서 안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얘네들도 이제 그 레벨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얘기랑 많이 멀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방송이잖아. 저는 이 졸부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일종의 동경에 대한 이게 타고나지 못한 그 특별한 세대에 대한 네. 그 동경과 열등감이 난 이걸 만들어냈다고 봐요. 열등감. 예, 이게 김건희가 계속 다른 사람 따라하는 패션이나 또는 행적이나 이런 얼굴도 계속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거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명박이 지금 이렇게 탐욕스러워진 건 뭐냐면 자기가 현대건설 사장을 하다가 재벌들과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저거는 왜 왔어? 라는
대접을 받고 그때 열이 받아서 나도 재벌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야. 김건희도 아마 뭐 산부가 됐든 뭐 검찰이 됐든 최고 권력자와 최고 재벌들의 어떤 인생과 삶을 본 거지. 그래서 그게 워너비가 된 거야. 그걸 따라가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그 쌓아왔던 인맥과 그게 연결된 카르텔들을 이제 뒤늦게 시작하는 혼입을 출신이 따라갈 수 있는 루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리한 짓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야. 삼성도 사실은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 용인 땅에 어마어마한 용인 지역의 땅들을 사들이고 그걸로 갖고 자연농원을 만들고 그 에버랜드로 키우고 주식으로 만들어서 수십조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따져놓고 보면 김건희가 꿈꾸는 부자 되는 방식이랑 똑같은데 걔들은 전문적이고 체계가 있고 말하자면 품격이라고 하면 좀 표현 좀 어떨지 모르지만 걔들 나름대로의 지키는 선을 지켜가면서 이거를 하는 반면에 얘는 세금도 내기 싫고 법적 제재도 받기 싫고 준법도 하기 싫고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은 상태에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런 무식하고 무리한 행정들이 강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래 못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게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재벌가에 끼워주나, 모임에? 안 끼워주지. 끼워줘. 일단 출신이 다 이무진이랑 같이 사진 찍었다고 자기가 삼성가에 이런 같은 뭐 삼성가하고 대등할 줄 알아? 지가 무슨 스페인 국왕부부하고 사진 찍었다고 왕비 같은 품격을 인정해 줄 것 같냐고. 절대 안 그래 그거는. 그건 못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착실하게 돈이나 벌든가. 돈은 뭐 많이 벌었어요. 추접스럽게 보니까 그래. 추접스럽게 진짜 우리말로 정당하게 벌으란 말이야. 정당하게. 나이트클럽을 하든가 룸사롱을 체인점으로 하든가 아니면 잘하는 걸로. 숙박업소를 하든가 그거는 잘하는 걸로 하란 말이야. 왜 시덥잖게 네가 옛날 대통령이나 재벌들 행보를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지랄을 만드냐는 거지.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다음번 영역회사는 이제 완료라고 끝냈으니까 부르겠죠. 네. 그럼 그 영역회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동화가 될지 동해가 될지 건화가 될지 그다음에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누림이 안 돼. 다누림이 그 종합 저기까지 갖고 있는 감리 저기까지 면허까지 갖고 있는 못할 게 뭐가 있어 거기도. 하긴 뭐 면허 없어도 되니까 뭐. 다누림이 이거를 맡아서 영역 조사를 하는 순간 아마 여기 그 오륜 사거리에서 네. 강상면 가는 이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BC 값이 제일 높은 도로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